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주식TV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2월 17일인데요. 어저께 미국 시장 어떤 시장이었고 우리나라도 오늘 시장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망 및 오늘 강세 섹터 한번 유추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세 관심 종목 등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소폭 0.16%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어저께 좀 장 초반에 하락폭이 좀 거셌지만 다시금 만회하면서 상승 전환까지 보였다가요, 결국엔 막판에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는 0.09 약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가 이렇게 좀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 간 마찰이 다시금 유럽 간에 또 재점화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3.8%나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무려 크게 상회한 모습인데요. 네, 전월 대비해서 판매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3.8%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 소비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로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가파른 물가 상승 압력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좀 감소세를 보였던 전달보다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게 다시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파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저께 좀 FOMC 의사록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 의사록 공개 자체를 봤을 때는 가파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내용이 이렇게 좀 유추가 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또 우리 미니애폴리스 총재가 연준 위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재가 올해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하락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예요. 예, 연방중지위원회 총재. 여기 주의 폴란드 올해 현저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유럽에서 예상치도 3월에 물가 상승 정점 찍고 3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6월달까지 좀 유지되다가 그때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화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물가가 하락해야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될 것이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다 연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P모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연준 긴급적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올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FOMC 발표 이후에 대형 증권사 가서 있었던 것은 4월 이후 매우 다른 상황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은 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현재 채권시장 3월 50bp 금리 인상, 내년 총 175bp까지 인상하고 있다. 이거는 좀 예정돼 있는 생각이지만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오바다. 너무 매파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것도 속도를 조절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즉 러시아발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인상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자체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계속적으로 좀 치솟고 있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예, 미국은 0% 금리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아마 올해 안에 좀 0%로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좀 미국 시장에 하락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나토, 동부 유럽 방위를 강화한다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충격을 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의 동부 지역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 캐나다 등 유럽 국가들 모여있는 건데, 러시아 위협이 계속될 수 있어서 동맹국 동부 지역의 강화, 그러면 이것도 러시아가 노발 대발하겠죠. 벨기에에서 열렸는데요. 유럽 남동부, 중부, 동부권 신규 나토 전투단 배치 검토 등을 포함해서 역지력, 방어력을 추가로 강화 선택지 발전식을 했다. 러시아는 지금 혹을 때려다 두 개가 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국방력이 미국이 1위를
1위라면 러시아도 2위예요. 핵 무기를 갖고 있는 거 보면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러시아가 뭐 유럽 떼거지로 덤빈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국방력은 다 더해도 러시아 국방력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금 요게 시장의 불안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 및 이슈 관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온,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요. 거기서 지금 4조 원 배터리 공장 짓겠다 투자자 유치를 했는데 무려 싱가포르, 사우디 국부펀드 전 세계적 4대 연기금이죠. 여기서 지금 들어왔고 세계 최대 칼라일, 블랙스톤 여기서도 이상 참여한다. 우리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오히려 해외 공장 설립에 투자금 몰리고 있다. 아무래도 최대 4조 원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세계 3대 상업펀드가 10곳이나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 업계에 따르면 2위, 3위 칼라일 그룹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해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죠. 충분히 유념해서 볼 수 있고요. SK와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유심히 보시면 좋은 투자 판단이 되지 않을까. A-프로가 어저께 그래서 상한가 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매출이 5천억 달러가 돌파됐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이긴 한데요. 이 얘기가 뭐냐? 즉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슈퍼사이클이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난 2018년도, 17년도 이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 온다 했는데 그때 막 서버를 전 세계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서버를 엄청나게 증설하면서 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이 상당히 좋아서 슈퍼사이클 예상했는데 18년도, 19년도에 갑자기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슈퍼사이클이 좀 꺼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5천억 달러가 좀 돌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26%나 올라간 부분이고요. 특히나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 SK 최대 실적. 지금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M&A 서로가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이 유치를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기술 문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서로 인수 M&A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서 기업들 간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수합병. 최근에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그랬죠. ARM이 영국의 회사인데 여기가 최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예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이거를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영국에서 막았죠. 안 된다. 못 넘겨준다. 라고 엔비디아가 인수를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다라고 지금 서방 국가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지금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관련 업체들 M&A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짝 법인 세워서 둘이 같이 들어가서 인수하는 그것도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미국, 유럽, 중국, 기타 일본 등 반도체 매출 추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빅사이클 계속적으로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웨이퍼 공급난, 뭐 희귀가스 이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또 치솟으면서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앞으로 반도체 생산하는 데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에 좀 발목을 잡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생각하는 메모리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는 기존에는 그냥 저장만 하는 장치였는데 이 반도체에서 연산 장치까지 실질적으로 메모리 장치가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메모리가 연산 장치 CPU에 들러왔다가 연산해서 다시 처리가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CPU가 다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다,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직접 계산해서 최대 16배가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연산 속도가. 그래서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연산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것도 빨리빨리 연산 처리가 돼야지 이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모바일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지금 현재 기존의 전자기기보다 빨라진다. PMI 즉 전력 반도체로 제가 좀 예전에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진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하고 점점점 기술을 성능화시켜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늘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대비해서 2배 정도 향상, 연사 속도 16배, 에너지 소비가 80% 감소, 어마어마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점점점 기술을 발전시켜서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는 역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들, 그래서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애플에서도 지금 강화를 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글에서도. 이게 지금 광고 업체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광고 업체들이 크게 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애플은 못했는데 광고를 보시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뭘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페이스북이나 뭘 할 때마다 그게 계속 뜨잖아요. 그게 바로 따라다니는 광고고, 광고 비중, 그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해서 페이스북이 그게 굉장히 활용을 잘해서 로직을 잘 짰는데, 메타가 페이스북이거든요. 사명 변경했죠. 아무튼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애플에서도 막지만 구글에서도 막겠다, 이게 광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메타의 주로 수입원이 광고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유출 안 되게 타깃 세분화 좀 어렵게 해주고, 그래서 어저께 페이스북이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계속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2020년 6월 주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애플은 예전부터 개인 보호 정책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는 허용하되 어느 정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표적 광고는 좀 중단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도입 솔루션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표적 광고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막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슈 요거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시는데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래서 강세 테마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승할 수 있다. 눈여보는 거, 제주항공 말씀드렸죠. 어저께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어저께 7% 올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리오프닝 관련주, 관광 재개가 되면 화장품 우리나라에서는 수혜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대표적인 게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코리아나, 이런 것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가 진단키트,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돌파되면서 자가 진단키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마스크 대란과 같은 역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키트 단기적인 수급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요 세 개 관심 테마 관련 종목 보시면서, 자가 진단키트는 휴마시스, 수젠텍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SD, 바이오, 센서 등 요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녹십자 MS도 있고요. 자가 진단키트,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주 강세가 예상되는 섹터 내 관련주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고, 오늘도 시장 강세 시장 예상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정진투자 뉴스 텔레그램 저희가 새롭게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 정보, 언론 소식, 뉴스 등 실시간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내용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처럼 빠르게 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하시는 데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에 정진투자 뉴스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구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상 관심 종목, 예상 테마를 말씀드리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혹은 저희 전문가들한테 얼마의 가격, 어느 종목 얼마 가격, 얼마에 파는 것까지 좀 제시를 받고 싶다, 포인트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면, 설명란에 보면 무료 체험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진주식TV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